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도 간밤에 마감된 미국과 유럽 증시 등 글로벌 증시와의 흐름과는 별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어떠한 재료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의 반등이 지속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장 막판 1%대로 올라서 마무리됐죠. 하지만 코스피는 1960선대 회복하더니 곧바로 상승폭을 반납해서 지금은 다시 1940에서 50선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위축되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상단과 하단은 모두 제한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에 타격을 받았었던 현대차와 기아차, 이번에는 지난달 판매량이 부진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또다시 3%대 안팎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호실적에 웃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어제 호실적을 공개한 하나투어는 7% 이상 오늘장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두투어 함께 이끌어주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CJ 대한통운 성적이 좋았습니다. 주가는 3%대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양시장 분위기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94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3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데요. 일중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출발은 좋았습니다. 1960에서 상승 출발했지만 바로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해서 1940까지 한번 내려간 다음 지지 확인했고요. 낙폭은 1950선대 부근에서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요. 기관 매도 그리고 개인만 오늘도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사실 어제도 아주 소폭 40억 원 정도만 매수였기 때문에 팔지 않았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겠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한 19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23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지만 연기금의 매수와 함께 투신의 매도가 그쳤습니다. 투신 쪽에서는 50억 원 정도로 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360억 원 정도 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은 한 420억 원 정도 나오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9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18%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주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590선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일중 그럼 한번 살펴보시죠. 592포인트 상승 출발한 이후에 살짝 590선을 이탈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낙폭이 제한되면서 590선은 유지를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상승도 제한됐지만 밑꼬리가 또 달리게 되면서 저항 또한 확인하는 캔들이 최근 코스닥의 움직임인데요.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급의 모습은 코스피와 동일합니다.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50억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420억 원 정도, 하지만 개인 쪽에서 510억 원 정도 밑을 받쳐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양시장 분위기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도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오늘장 내일장 곧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가의 반등이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유가의 하락과 함께 상승했던 항공주는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유가의 반등이 반가운 정유화학, 조선주는 상승을 해주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지수가 아직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변곡점이 나와줘야 할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일단 오늘 시장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소폭 조정권에 들어온 모습이 되겠죠. 일단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간 변곡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중기종이 포지션은 1980선까지는 일단 잡되 그 안에서 변곡된 시장에서는 큰 배팅보다는 한 템포 물러서서 지켜보자라고 좀 어제 말씀드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따라잡지 말자라고 했었던 부분들 결국 오늘 시가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고가 대비 어느 정도 낙폭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1960포인트에 대한 저항벽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 글쎄요. 어제 사실 제가 이제 어제 다우지수를 새벽에 잠깐 지켜 좀 봤었는데 어제 한 4시, 새벽 4시 정도 조금 넘어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소폭 플러스로 진입을 했었는데 종가를 확인해 봤더니 깜짝 놀랐었습니다. 어떤 그 그리스 부채 관련 삭감, 부채 삭감 관련된 이슈들이 뉴욕 시간으로 막판에 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다우지수를 종가에 땡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일단 그런 급등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 결국 최근에 다우지수나 유럽 증시가 급락하는 그런 구간에서 우리 증시 또한 큰 폭의 하락보다는 횡보하거나 상승하는 모습들이 거꾸로 전개가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조정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다우지수가 그리스 문제도 있었지만은 다우지수의 어떤 그 상승에 대해서 한몫한 것이 유가의 상승이었죠. 어제도 국제유가 한 3%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 국제유가가 벌써 54불 정도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45불 정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제 8% 급등 그리고 어제 3% 급등.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국제유가의 에너지 응집의 패턴의 결과이지 않나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현재 국제유가의 구간 상승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CPR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기적인 포지션, 국제유가의 60불 정도까지의 포지션, 국제유가가 일단 신저가를 경신할 때도 이 목표가에 대해서 굽히지 않았는데 결국 이제 급등이 나왔고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어야 되는 그런 법이 되겠죠. 현재 구간 국제유가의 큰 폭의 상승보다는 소폭 숨고르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그에 맞게 우리 증시에도 조선, 정유, 화학 섹터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 사실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미 방향성을 튼 국제유가의 상승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증권방송에서 너도 나도 이제 조선정유 화학 섹터들에 대해서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한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서서히 이 세 가지 섹터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정리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국제유가가 바닥을 다지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 일단 우리 CPR에서는 60불까지 보고 매수에 좀 추천을 드렸던 것이고 이미 이 세 가지 섹터들 또한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 동반 상승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저점을 다지고 있을 때부터 상승이 나왔던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꾸로 빠져나올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국제유가의 상승을 할 때 빠져나오는 것이 일단 기관들과 외국인들에게 일단 물먹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큰 폭의 수익을 예상하고 조선정유 화학 섹터들에 대해서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도마 위에 놓일 수 있는 닭 같은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선 정유 화학 섹터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매도 사인 1차적으로 매도 사인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더 이상 국제유가의 급등이 우리에겐 서프라이즈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나 해서 수익 중인 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상승 시 매도 관점 특히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E 그리고 SKC 같은 종목들 오늘 상승 중인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기적으로 이 종목들에 대해서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롱 포지션으로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조선, 경유, 화학 섹터들 말고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섹터 항공주가 되겠죠. 그동안에 이제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했던 항공주들 일단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국제유가의 상승 포지션이 이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이 항공주들은 절대로 물리면 안 되는 그런 구간이다. 즉 보유자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고 어제 분명히 좀 말씀드리면서 매도 관점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결국 오늘 시장에서 국제유가의 상승적인 어떤 측면들이 항공주에 조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5% 넘는 그런 가까운 급락세,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한 3% 정도 상승세가 좀 나왔지만은 오늘 소폭 아래꼬리가 좀 다른 모습들이죠. 하지만은 중기적인 포지션에서는 상승 시 매도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항공주들에 대해서 상승 시 매도 관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이제 지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본다면은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980선까지는 현재 열려있는 그런 구간이지만은 현재 구간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적극 매수가 아니라 관망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디까지 일단 우리가 하락 포지션에 대해서 좀 잡을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자, 지수는 일단 단기적인 출렁폭이 좀 있더라도 1925포인트 정도까지의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겁먹지는 말자. 변동성이 있어도 지수는 1980포인트까지는 열어두자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 구간에서 이제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선 정유 화학 섹터들에 대해서 조정권이 들어올 때 어떤 종목들이 저점을 다지고 치고 가냐,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IT,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의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열어놓고 시장을 좀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의 조정이 나올 때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들이 삼성 관련주들, 특히 이제 삼성 테크인도 그렇고,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정밀화학 같이 삼성 관련주들, 특히나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수 상승에 오르지 못했던 낙폭가대 그런 종목들, 삼성 SDS 그런 관련 종목들, 삼성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함께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경험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새로운 영화를 한 편 상영하는 개봉관과 같다. 그것이 아주 극단적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줄거리의 드라마를 주식시장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밌다고 해서 단순히 흥미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부분이죠. 그건 마치 돈을 뻔히 잃을 것을 알면서도 카지노 도박에 빠져드는 것과 좀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장에서 흥분을 맛보는 만큼 그 대가로 수익률은 떨어질 것입니다. 모름지기 투자는 좀 따분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가장 치명적인 투자 성향 중에 하나가 짜릿한 흥분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도 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재 국제유가의 상승세, 그리고 조선 정유화학 섹터들의 상승세, 그리고 시장의 변곡과 항공주들의 하락,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승했던 섹터들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어디로 자금 이동하냐에 대한 부분들 관찰하시면서 시장은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너무 현재 구간 조급해하지 마시고 세월을 조금은 낚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 오늘의 조정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제 유가의 반등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유, 조선, 화학 쪽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거두신 분들이라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할 때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또 정유, 화학, 조선이 조금 쉬어갈 때 IT, 반도체 쪽으로 순환매가 유입되는지 체크하셔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신증권 마켓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와는 별개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재료에도 조금 반응은 시큰둥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코스피를 보면은 지난주 화요일 이후에 6거래일째 195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폭의 급등이라든지 급락도 없이 1930에서 1960선의 등락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을 했고, 오늘은 미국 증시가 1%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대변수보다 각국의 실적에 따른 등락이 시장에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코스피 반등을 주도했던 조선, 에너지화학, 건설업종이 반등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틀 연속 반등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업종별 상승 탄력은 좀 크게 둔화된 모습이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환, 그러니까 하락 반전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감이 올라온 만큼 유가 반등에 대한 민감도가 약해진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다음 주에는 조선화학, 에너지 업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미국 고용 지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경계심, 그러니까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매도 규모도 200억대 불과하고 기관의 매도 규모도 260억대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뭐 어떤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업종 종목별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금융, 유통, 그동안 대표적으로 부진했던 업종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업종 내의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도 시속 게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이 돼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맞는 건가요? 네, 여전히 코스피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장이 추격 매수, 반등할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커졌을 때 저점 매수라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여전하고, 그리고 최근 유가 피해주들이 유가 급반등에도 불구하고 그 반등 탄력이 좀 과거보다는 제한적이라는 점에 있어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추격 매수보다는 등락 과정을 활용한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1920에서 1960선 등락권, 박스권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20선, 1930선에서 비중 확대를 하고 1960선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더 긴 안목에서 본다면은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IT, 운송, 내구재 의류 업종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실적이 확실한, 실적 가시성이 높은 업종이나 종목들을 중심으로 슬림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추격 매수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말씀해 주시면서 변동성이 커졌을 때 저점 매수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는 IT와 내구재 의류, 운송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돋보기 시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이 시간에는 참 다양하게 골라서 종목을 주셨어요. 네. 제약도 있었고, 네. IT 부품, 자동차 부품, 철도 부품까지 있었는데, 네. 먼저 JW 홀딩스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확인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JW 홀딩스 보면, 밑거를 뭐 잘 달아주고 있습니다. 네. 분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거래가, 뭐 최근에 비해서는 좀 줄긴 했는데 금요일에 그래도, 많이 그렇죠. 거래량이 금요일에 늘었었죠. 갑자기 막 터졌죠. 네. 그때 아무래도 JW 지금 중해 신약과 제약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해 신약 쪽이 먼저 좀 움직이고 많이 있습니다. 올랐어요.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서 제약하고 같이 이제 뭐 JW 홀딩스는 뭐 지주사로서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네.
좀 거래가 뭐 지금, 이 정도면 그래도 예전에 뭐 거래 없었을 때보다는 뭐 굉장히 좀 양호한 수준이고요. 빠질 때마다 좀 이렇게 주가를 관리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에 뭐 매수에 지금 가담하셔도 괜찮고요. 가담하셔도 괜찮고, 뭐 매수하신다고 하면 3,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가 뭐 등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아침에 좀 소폭 조정이 있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좀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3년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때 미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작년 2분기에 저점을 찍고 분기별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가 지금의 아마 뭐 삼성전자의 어떤 그 휴대폰 사업이 지금 작년 2분기, 3분기 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따라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지금 추세를 감안하면 지금도 뭐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어제도 이제 뭐 조정 이용해서 매수에 가담하자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괜찮습니다. 목표 주가 뭐 7,000원까지 더 저는 뭐 보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디스플레이텍은 뭐 1월 말부터 계속 달려오다가 어제 잠깐 매수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해 주셨고요. JW홀딩스 3,000원 목표가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십니다. 나머지 두 종목도 한번 만나볼까요? 재룡산업 있었고요. 그리고 코리아 FT 있었죠? 그렇습니다. 재룡산업은 뭐 철도 그런 뭐 한국전력, 전선 이쪽 부품 관련주인데 뭐 실적 뭐 나름 뭐 PER 10배 정도로서 뭐 괜찮고 매년 뭐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긴 하지만 이 종목은 사실 뭐 그런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최근에 뭐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테마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 뭐 일단 뭐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지금 한 5,000원 뭐 실적으로 봤을 때는 5,000원 뭐 내외가 딱 적정 주가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그런 남북 관계 모멘텀이나 이런 거 좀 최근에 좀 그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 뭐 정권이 그런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좀 외부로 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어떤 개선 그런 발표를 조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테마성을 한번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렸고 이런 종목은 좀 많이 매수는 못합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가시고 손절가는 최악의 경우 4,400원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한 6,000원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FT는 이 종목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저 어떤 뭐 매출처가 현대 기아차 뭐 지금은 좀 현대 기아차 비중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비중이 뭐 GM이라든가 르노 쪽 글로벌 그쪽 갖춘 생산 능력 갖춘 그런 쪽으로도 지금 매출처가 지금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좀 최근에 과매도 됐던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흐름 괜찮습니다. 오늘도 뭐 밑꼬리 달아주면서 지금 21선 좀 뚫어주려고 하는 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 뭐 안착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뭐 7,000원대도 한번 6,000원대 후반 7,000원 거기를 좀 목표로 삼아서 매매에 가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재룡산업 어제와 전략은 동일하십니다. 조금 가볍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절가는 4,4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손절 가격은 꼭 지켜주시고요. 목표 가격은 6,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리아 FT 마찬가지로 목표가 동일합니다. 7,000원대, 6,000원대 후반까지 기대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AS 모두 받아봤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죠. 네. 오늘 뭐 첫 번째 종목은 중앙백신입니다. 중앙백신. 오랜만에 중앙백신을 이런 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전에 뭐, 이 종목은 계속 목표가도 달성을 했었고, 수익을 여러 번 냈던 그런 종목입니다. 뭐, 한 2달 만에 좀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그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을 발생했는데, 오히려 이 종목은 뭐 실적으로 가는 건지 구제역이나 이거 나올 때마다 오히려 그때 고점을 기록하고, 서서히 또, 주가가 빠지는 그런 좀 이런 그 구제역 그 뉴스하고 좀 흐름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중앙백신 뭐 최근에 뭐
그런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수익을 그런 구제역이나 이런 백신에 있어서 수익을 내는 종목은 이게 중앙 백신은 거의 뭐 상장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백신은 좀 실질 뭐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종목이고요. 네. 중앙 백신 작년에 실적 굉장히 좋았고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뭐 최근에 뭐 바이에사라든가 세계적인 뭐 제약사 그런 제휴 관계를 맺고 했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 특히 그쪽 매출이 굉장히 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런 신규 백신 쪽에서도 지금 개발이 거의 좀 완료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백신 접종률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아질 수밖에 없고 조달청 물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중앙 백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부채비율도 굉장히 뭐 13%, 영업이익률은 23%에 달할 정도고요. 2015년 뭐 예상 PER을 따져보면 1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좀 조정도 잘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라면 어떤 그런 뭐 제약사 치고는 굉장히 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가격대라면 지금 서대문 매수에 가담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시면 다시 한번 지금 박스권 상단부 구간은 1차 목표가 18,000원, 18,000원에서 19,000원 그쪽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사조시푸드입니다. 사조시푸드는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때가 1월 19일 날이었는데 6,300원 기준에서 뭐 분할 매수, 그래서 목표가를 8,000원 잡아드린 종목인데, 어제 목표가를 달성하고 윗골이 달려서 오늘 좀 빠져줄 거라 좀 예상을 했습니다. 좋은 가격대가 다시 좀 오고 있고요. 일단 뭐 참치 유통 수출 수산물 가공업체로서, 부채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또 자산 가치가 굉장히 한전 부지에 그런 빌딩도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치 가격도 굉장히 지금 2013년도가 2014년도 하반기에 2013년도 대비해서 참치 가격만 한 30% 올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조 시푸드는 그 참치를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창고에 뭐 쟁여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 앞으로 상당 기간 최소한 1, 2년 정도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원양어업 부분에서도 유가 하락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은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오늘 뭐 빠져주는 것도 굉장히 뭐 좋습니다. 지금 5일선 정도 한 7,200원, 100원 정도 오면 여러분들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셔도 되고 지금부터 서서히 다시 한번 분할 매집하는 전략을 가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는 그때는 8,000원이었었는데 8,000원 한번 기록했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을 해서 9,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 구론산 방문도 뭐 유명한 중견 제약사고요. KTNG가 뭐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KTNG 최대 주주로 되면서 신약 개발 쪽에 굉장히 좀 많은 역량을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매출 및 영업이익은 점진적으로 좀 성장세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굉장히 뭐 어떤 괄목할 만한 그 실적 성장세는 그런 신약 개발이 좀 완료된 이후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뭐 거래가 좀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좀 우상향으로 지금 어라운드 한 지금 상황이고요. 뭐 주봉 봐도 그렇고 일봉, 뭐 월봉 다 주가가 지금 턴을 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450원 정도를 뭐 기준점으로 잡아서 매수에 가담하시면 되겠고요. 전저점 이탈 1,250원 이탈 지금 손절 말씀드리고 목표 주가는 과감히 1,800원대를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또 상한가 나왔네요. 참.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어제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뭐 핑계처럼 들리긴 하겠지만 원고를 어제 보통 밤에 제가 작가분께 드립니다. 근데 뭐 이렇게 올라왔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잘 주시는 거죠. 저희 방송 시간대가 조금 일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아침이라도 됐으면 좋았을 텐데 뭐 시간에 이건 뭐 거슬러 수 없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뭐 JT가 올라온 것은 실적이 뭐 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로서 뭐 일단 2014년도에 삼성전자 및 경쟁사 그런 마이크론까지 예. 네. 3위 업체가 뭐 마이크론, 하이닉스, 마이크론 경쟁사들이 뭐 공격적인 라인 증설은 이제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그리고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 공시된 그런 수주 잔량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도 최근 뭐 지금 수주 나오는 그런 공시를 보면 굉장히 좀 호실적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 가격대 뭐 6,700원, 8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 예상 PR이 한 7배 정도였었고요. 오늘 좀 올라가고 이제 한 9배, 8, 9배 정도 되겠네요. 상한가 갔기 때문에. 예. 이유 있는 뭐 신고가고요. 일단 뭐 조정 시에 뭐 적극적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상한가 갔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목표 주가도 제가 좀 보수적으로 해서 8,000원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벌써 뭐 7,800원, 네. 7,790원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향후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좀 조정을 받거나 예, 눌림을 줄 때 한번 공략 타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JT는 조금 아쉽지만 예. 그래도 오늘 중앙백신이나 영진약품, 사조 시푸드 같은 다른 종목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 중국 증시 흐름 살펴보고요. 그리고 후광통 관심 종목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상해 증시 3,100과 3,400에 갇혀 있는 모습이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한 닷새 연속 하락하면서 바닥까지 조금 하단까지 갔다가 오늘은 좀 반등을 해줍니다. 네, 어제 말씀하시기를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되면은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무슨 제스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주장이셨는데요. 예, 정확하게 저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PMI 지수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게 나왔지만 오히려 오늘 아침은 더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긴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좀 올라가면서 차트 모양이 어느 정도 저점을 좀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3,200선에서 250선까지 받쳐줘야지 이 저점 라인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상승세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차트가 좀 만들어져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주봉을 봤었을 때 지금 상당히 좀 떠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는 이제는 상해 시장이 꼭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좀 보시겠는데요.
그동안 많이 안 올랐던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얘기했었던 구주통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제약주를 유통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는 업체죠. 그동안 못 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거의 9% 넘게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못 갔었던 북경 용우소프트 상한가의 움직임이고요. 항천정보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요. 4.3%, 또 상생전자, 환욱전자 모두 4%대에서 3%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IT 쪽이 조금 중심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증권주들도 힘내는 모습인데요. 해통증권이 2.1%, 중신증권이 1.3%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오늘 중국 평안보험이라든지 중국 철도건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중국 철도건설 같은 경우는 수주에서 상당히 큰 수주 금액이 멕시코 쪽에서 취소가 나왔었는데요. 어제는 하한가 움직임을 보여주더니 오늘 좀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못 갔었던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기운을 내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갔었던 종목은 오히려 오늘 좀 마이너스권이다. 이만큼 시장에서는 그동안 치맞추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아직은 하루에 10종목 있으면 4종목씩 상한가 가는 그런 초강세장의 국면은 아직 안 오고 있다라는 점은 앞으로는 기관들과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 초강세 분위기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과 잘 올랐던 종목들 사이에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후광퉁 관심 종목 들어보죠. 예, 오늘은 중국 국제 여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못 갔었던 종목들이 간다라고 하면 가장 회사는 좋은데 못 갔었던 종목이 중국 국제 여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설날이 있다시피 중국은 춘절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춘절 때는 상당히 길게 갔다 오는데요. 이때는 면세품이나 여행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단기적인 반사 이익도 누려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중국 정부가 면세 정책 지원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또 특히나 작년에 하이탕마 면세점 증설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3,000평이었던 것이 이게 21,600평으로 상당히 7배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캐파가 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국제여행사 조금은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디스카운트적인 요인이 온라인 부분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면세점이 정식 시행에 따라서 앞으로 성장의 모멘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은 이제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장기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캐파를 늘리면 늘릴수록 규모의 경제를 늘릴 수 있는 업종을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중국국제여행사는 여행지라든지 여행 상품 또한 면세점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어차피 여행객 수가 계속적으로 20% 정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캐파가 커질 수가 있고요. 이와 비슷한 것이 항서제약 같은 제약주들도 신약이 나오면 나올수록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류의 종목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놔두면 좋은 흐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벌써부터 이 춘절 수혜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후광퉁 시장에서 찾아보는 춘절 수혜주로 오늘은 중국 국제여행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춘절 효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도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익의 재구성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어제 종목을 거의 다 팔아버렸죠. 하나만 넣었잖아요. 네, 판 종목들이 또 다 잘 가요. 제가 한 번 기회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팔고 싶어 판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한 번 이제 제대로 된 포트 고정을 하기 위해서 편입을 하기 위했는데, 네, 자금이 없다거나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습적으로 종목을 촥 치웠다가 착 빼버렸죠. 자, 그래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싹 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 들어갔고요. 오늘은 무려 3종목 들어갑니다. 방송 놓치시는 순간 그냥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네, 3개나 들어갑니다. 좀 이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시장에서 실시간 검색어까지 올라갔던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입니다. 자, 디플레이션 우려감 자체가 정말 인플레이션 말고요.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되나? 물가가 계속 이렇게 쭉쭉 눌러져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런데 호주도 무슨 일을 했죠? 금리 인하를 했어요. 미국 금리 인상을 합니다. 뭐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금리에 따라서 금리의 인상과 인하폭에 따라서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계 자금들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는 포인트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그에 따른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당장의 이 우려감 자체를 고민할 필요는 없겠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중요한 것은 코스닥 실적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실적주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종목을 움직이는 것들은 중국 관련주들입니다. 춘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계속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나 한국콜마나 잘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실적이 양호한 개별주들이 어떻게 한다? 네, 상승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제가 팔았습니다. 제가 팔기 싫었는데 팔았어요. 아시겠지만 오전 방송에는 그대로 포트가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것도 지금 급등하고 있지만 다 정리했습니다. 다시 편입합니다. 하나하나씩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수급 팩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상담을 해드립니다. 번호 안내를 좀 도와드리죠.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네, 정유주가 또 걸렸습니다. KB금융, 현대중공업, SKC, 그리고 KG 이니시스인데요. 하나씩 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이 있죠. 오늘 장에서 수급이 좀 굉장히 양호한 종목들과 그리고 시장의 모멘텀의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 위주가 많아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5가지 종목 중에서도 되게 잘 가는 종목이 많거든요. 네. 자, SO일부터 보죠. 차트 볼게요. 자, SO일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죠? 네, 계속 갈 수 있다.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조정 시 매수를 해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갑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GS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화조 얘기를 몇 주 전부터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정화조 얘기를 서서히 좀 하네요. 항상 먼저 말씀드리고 있어요. 춘절 관련주도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 얘기 드리죠. 또 제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업종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차근차근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SO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 네.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감산 소식이 있고 파업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가가 내려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조정이 나올까요? 나올 겁니다. 나오더라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조정이 크게 나오더라도 현재 이 6만원대에서 멈출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전에 얼마였나요, 이거? 10만원도 있었죠? 더 가볼까요? 17만원까지 찍었던 적이 있네요. 이제 여기서 여기 올라갔어요. 네. 떨어지면서 조정을 거치면 내려오죠? 올라갈 때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조선주, 화학주 같이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KB금융이에요. 네. 은행주들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참 추천을 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자꾸 급등락을 반복하니까 참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오늘은 또 KB금융이 굉장히 많은 수급과 함께 올라가고 있고 은행주 전반에 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따라가야 될까? 이 모멘텀을 받아서 따라가야 될까? 아니면 그냥 넉넉히 봐야 될까? 크게 보겠습니다. 자, KB금융은 저번에 몇 차례 갖고 나왔었죠? 거의 뭐 이 바닥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닥 포인트 라인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거의 현재 구간대 자체는 바닥에서의 상승을 주는 그런 포인트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이 나왔어요. 한번. 그리고 오늘 급등했는데 더 갈까요? 네, 갈 것 같네요. 은행주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적도 많이 살아나고 증권주들도 작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했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 보시고 좀 대응해보자. 수급이 좋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입니다. 조선주가 최근에 간간히 자꾸 걸립니다. 현대중공업의 PER 말고요. PBR은 1배가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죠. 싸다는 거죠. 청산가치보다 싸다는 겁니다. 자, 현대중공업 더 올라갈까? 조선주들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1월 말부터 해서 상승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4분기 실적이 바닥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상승을 할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지금 현재 조선주들은 흐름이 다 어떻게? 네, 올라가고 있어요. 내년? 아니죠. 연말까지 보셔야 돼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자, 정말 많이 밀렸어요. 네. 이거는 뭐 죽으란 소리죠. 이렇게까지 밀려버리면. 네, 보십시오. 차트 보세요. 2010년도, 11년도 때 이게 55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까지 내려왔죠. 8만 9천 원까지 내려갔었어요. 5분의 1 토막이라 그러죠. 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게 25만 원까지 가도요. 반도 안 오른 거예요. 네, 그렇죠. 30만 원 가면 반 좀 오른 겁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요. 4도막, 3도막, 5도막이 나버리면 보통 이 현재 이 바닥 가격이 있죠. 여기가 얼마죠? 10만 원부터 해서 50% 정도는 가격이 오릅니다. 얼마죠? 15만 원까지는 올라오는 게 보통 그래프들 차트상의 모양이에요. 그럼 15만 원까지는 안전적으로 가는데 문제는 그 위에 20만 원대가 많으시잖아요. 갈까요? 네, 갈 겁니다. 1차적으로 15만 원. 그 이후에 다시 주가 흐름이 움직인다. 왜? 실적은 좋아지기 마련이고 수준은 좋아지고 유가도 다시 올라갈 기미가 보이는 바닥 확인 중이니까 거의 바닥 확인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고서 조선주들도 잘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SKC 보겠습니다. 자, SKC 계속 급등합니다. 요거는 제가 좀 많이 노렸던 종목인데 놓쳤습니다. 말씀을 좀 많이 못 드렸네요. 좀 죄송스러운데 SKC 같은 경우가 오늘 수급 굉장히 좋아요. 화학주 전반에 걸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장 SKC의 수급은 외인이 23,000주, 기관이 8만 주가량 매수해줍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수급은요, 기관의 거의 뭐 싸그리 매수, 외인과 기관 물량, 외인과 개인 물량까지 전부 다 잡아주는 그런 포인트가 나와요. 투신과 보험과 연기금 중심으로 강한 매수가 잡히네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 이 포인트들을 봤을 때는 상승이 좀 가능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전고점 어디인가요? 네, 37,000원 정도인데 거기까지 보지 말고요. 35,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죠. 올라가서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겠다. 실적과 수급에 대한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KG 이니시스입니다. 뭐 NC소프트하고 인터넷 은행을 뭐 차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니시스 그래서 많이 급등하는 게 좀 있는데 사실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죠. 핀테크의 핵심 종목 중에 하나이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재밌는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니시스도 마찬가지고 오브빌리언스 마찬가지고 지금 뭐가 있냐면 통신사들이 뭘 하냐면요. 핸드폰 결제 많이 하시죠? 네. 그거 없앤대요. 네. 아셨나요, 혹시? 네.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왜 이걸 제가 알게 됐냐면 저도 개인적인 홈페이지가 있겠죠. 제 홈페이지가 유사 등록이 돼 있겠죠. 거기에 결제 시스템을 얹으려고 알아본 결과 어떻게 됐냐? 신용카드 그다음에 실시간 계좌처 이런 것만 되고 핸드폰 결제가 안 된답니다. 얹을 수가 없답니다. 왜? 통신사에서 불법으로 결제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지선언한 거예요. 포기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없애는 쪽으로 갔다는 거죠. 알아보시면 돼요. 전화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게 이슈가 될까요? 빅이슈가 되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만 알 수 있죠. 제가 진짜 경험해본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포인트는 이 방송에서만 볼 수 있나요? 뭐 다른 분도 알고 계시겠죠. 어쨌든 조심해보자. 이니시스 주가가 더 올라가겠지만 그 이슈가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장담 못한다. 이걸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자결제주들 전부 다 조심하자. 그럼 누가 수혜가 되죠? 카드사가 수혜가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상담을 몇 개만 할게요. 오늘 종목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몇 개만 하겠습니다. 자, 번호가 인성정보님인데요. 7002님 인성정보 4,850원에 30%입니다. 보겠습니다. 4,800원 정도에 30%세요. 자, 인성정보의 차트를 같이 보시죠. 자, 현 상황에서 인성정보를 매도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아깝다라는 판단이 되는 게요. 차트만 볼게요. 우선 요 라인 잡아봤을 땐 거의 뭐 바닥 포인트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엔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일단 팔았다가 다시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 깼잖아요. 그래서 일단 팔았다가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 왜 떨어졌는지 볼게요. 수급 보죠. 네. 어찌됐든 웨이는 팔고 나가는 포인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확대를 좀 해드리자면 웨인이 최근에 좀 많이 팔았어요. 그쵸? 웨인들이 계속 많이 팔았죠. 개인만이 물량을 좀 받는 모습이 많이 나왔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곤두박질 좀 치는 모습이 있었네요. 자, 오늘 장은요, 어찌 찾아볼까요? 오늘 장은 나오는 게 없네요. 자, 실적이 배신을 안 한다면은 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배신을 할 겁니다. 딱 봐도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일단. 아니면 전량 팔고 나오시던가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면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실적 시즌 코앞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장담 못해요. 네. 매도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2695님 SK텔레콤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이 좀 빠지고 있죠. 네. 얼마나 더 내려갈까? 이런 고민 하지 마시고 SK텔레콤과 일단 통신 3사들은 단통법의 승자입니다. 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단통법은 얘기 시장에서 놔두나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벌써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저도 물론 제값 주고 샀습니다. 최근에요. 네.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샀습니다. 자, 그런데 SK텔레콤을 딱 봤을 때 주가 포인트가 많이 올랐었어요. 최근 단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차트 볼게요. 좀 오늘장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매수 대응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 포인트랑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의 모멘텀과 이때 모멘텀과 지금 현재의 SK텔레콤의 모멘텀 자체가 변화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의 주가 포인트 자체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는 것은 열어둬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오늘장 수급상을 본다면 웨인이 매도가 나오고 최근에 수급상 열어볼게요. 자, 확대를 시켜드릴게요. 개인이 개인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웨인 매도 나오다 기간에 매수하는 포인트가 좀 잡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개인이 계속 파니까 이거 사도 되는 거 아닌가. 자, 오늘 잠정치를 보죠. 아까 보여드렸던 웨인의 매도, 기간의 매도. 이거 빠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포인트에서 웨인과 기관들이 끌어올리면서 잘 먹은 물량 단기로 뱉어내는 것 같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는데 한 7% 먹었겠죠. 이것저것 해서 5% 뗐다 치더라도 5%면 잘 한 거잖아요. 대형주 중에서. 그러면 이거는 기다려봐야 된다. 지금 급하게 들어가시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 좀 더 지켜보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 현황인데요. 한 종목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KCC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KCC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종가였습니다. 자, 오늘 하나씩 말씀드리는 건데 3개 말씀드릴 건데 하나, 먼저 한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있었던 거예요. 광동제약입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있었던 거예요. 네. 기회 드린다 말씀드렸죠? 네. 못 담으신 분들을 위한 기회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 많이 났을 거예요. 네. 오전 방송에서도 수익 많이 나고 있는 상태. 왜 이걸 제가 샀을까요? 자,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포인트인데, 비타500이나 음료 판매량 좋습니다. 실적 개선사항 좋고요. 수급 개선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보지 말고, 죄송해요. 매수가 오늘 종가고요. 손절가는 제가 9,500원 잡아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했던 건데요. 삼천리 자전거예요. 오늘 많이 오르죠? 제가 일부러 팔았어요. 삼천리 자전거 많이 오르죠? 네, 오늘 많이 올라요. 셀트리온도 주가가 오늘 현재 3.3% 급등하고 있거든요. 셀트리온도. 근데 제가 팔았어요. 왜요? 제가 기회 드린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삼천리 자전거 이건 왜? 자, 지금 무슨 비수기예요. 비수기죠. 안 팔려요. 그런데 딱 2달 뒤부터 뭐예요? 봄이 다가옵니다. 올해는 4월부터 좀 덥대요. 그러면 자전거 매출 어떻게 되죠? 이슈는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현재 차트를 보자면 완전 바닥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추천드렸던 거고 다시 넣는 겁니다. 이건 버릴 수 없어. 그렇죠? 매수가, 종가 들어가고요. 손절가는 19,000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한 종목입니다. 자, 빨리 볼게요. 이것도 했던 거, 이라이콤입니다. 이건 왜 제가 버리지 않을까요? 저놈이 샀다 팔았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세 개를 고스란히 다 넣었어요. 네. 기회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라이콤 왜? 올해 실적 기준 PER 5배, 4분기 실적 짱, 1분기 실적 짱. 왜?
애플 관련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판매량 좋았죠? 기간이 근데 계속 팔고 있는데 주가 안 빠집니다. 이거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기간이 조만간 매수 들어오면 주가가 팍 튀어 올라갈 겁니다. 매수가 얼마? 종가 그리고 손절가는 얼마? 13,700원입니다.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고요. 방송은 제가 여기서만 매수 매도 하니까 기억하시고 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빨리 말씀드려봤는데요. 종목 4개입니다. 꼭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장 마감을 한 5분 정도 남겨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952포인트로 보합이고요. 코스닥은 593포인트로 어제보다 한 3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장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